매월 조금씩 우리가 은행에 적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KT 주식을 적금형으로 사서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가지 얻은 결론은 경기 국면에 따라서 주식, 채권, 현금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기 국면을 미리서 판단하는 게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죠. 이게 작년 6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했거든요. 주가도 작년 6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죠. 그리고 선행지수가 경기 수축 국면,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미리서 예고해 줬는데요. 실제적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죠. 이 지표가 2월을 고점으로 3, 4월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과거 1972년부터 우리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확장과 수축을 12번 진행됐었는데요. 그때 수축 국면 평균이 19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축 국면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최소한 앞으로는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경제 보면은 지난 1, 4분기 0.7% 성장했는데요. 소비하고 투자는 감소했는데 수출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아마 수출 증가세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수축 국면, 둔화 국면에서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들어서 주식 비중을 줄였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하락 국면에서 주가 일정 기간 상승 국면이 있다, 이번 상승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좋고요.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경기가 둔화되고 지금 물가는 굉장히 높지만 아마 하반기 들어서 물가 상승률도 둔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미리서 반영해가지고 채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시장금리로 알려진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인데요. 얼마 전에 3.4%까지 올라갔어요. 최근에 3.1, 3.4%밖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3.4% 거기서 거의 정점을 친 것 같습니다. 하반기 후반 내년으로 갈수록 채권 수익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거꾸로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그만큼 채권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자산운용사 들어가가지고 채권형 펀드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다시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가지고 직접 채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증권사에서 좀 큰 규모의 돈을 요구할 겁니다. 어떤 한 증권사 물어보니까요, 채권 장내 매매 단위, 최소 단위가 10억이다. 그러는데 장에는 그것보다 낮은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그 채권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채권 ETF를 사시는 거예요. 채권 ETF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저는 10년 ETF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면 장기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또 금리가 떨어질 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고 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돈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주식 투자하신 분은 채권 투자할 때 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가 보면 어떤 종목 보면 하루에 5%, 10% 오르고 거꾸로 5%, 10% 떨어지면은 채권 수익률은 매일 미미하게 변동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할 때는 좀 멀리 내다보고 매일매일 수익률에 관심을 안 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을 사셨다가 저는 내년 상반기 무렵에 주가가 상당히 떨어지라고 보는데요. 그때 채권을 팔고 다시 그 주식 비중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현재는 경기 수축 국면 초기이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식 비중이 작년 말 기준 23%고요. 채권 비중은 2.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거의 채권 투자는 안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경기 수축 국면, 경기 확장 국면, 이 경기 국면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도 한번 해보시는 게 자산을 지키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작은 통신이나 전기가스 이런 주식을 좀 사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KT 같은 주식을 사자. 정말 KT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최근에 KT가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렸어요. 우리 코스피가 거의 작년 말에 비해서 10%가량 하락했는데 이 KT라는 주식은 거의 25% 정도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보다도 KT를 적극적으로 사시라고 지금 권유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KT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요. 올해 보니까 KT가 배당상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KT가 올해 이익을 내면은 50%를 주주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걸 고려하면 최소한 배당 수익률이 5%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리면 이 KT란 종목의 주가는 그렇게 가대평가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사시는 거는 제가 연초 같으면은 한 번에 KT 주식 많이 사가지고 배당 받고 시세 차익을 누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그때보다 KT가 한 2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한 번에 사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역시 그 배당을 5% 안팎 주고 지금도 주가가 그렇게 가대평가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매월 조금씩 우리가 은행에 적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KT 주식을 적금형으로 사서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하죠. 가끔 제 아내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2020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그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때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작년 상반기에 주가가 왔다 갔다 제자리 걸어가니까 주식을 보고 좀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작년 하반기 이후로 올해까지 코스피가 20%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식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특히 우리나라 명목 GDP가 아직 상승 국면, 증가 국면에 있으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면 2,900이 좀 넘는다. 최근에 2,60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주가가 가소평가됐다. 이럴 때는 그냥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다. 그런데 종목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무려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었으면 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 없는 기업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매년 코스닥, 코스피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장기적으로는 오르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인가?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년에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작년에 사셨다면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일 텐데요. 한 번쯤 이 주식이 앞으로도 이 회사가 살아남아서 잘 될 수 있는가, 그런 거는 지금 이런 국면에 옥석을 한번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 같으면은 장기적으로 주가는 오른다. 제가 증권회사 20년 근무했고요. 그 뒤로도 지금 계속 학교 와서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30여 년간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가지 얻은 결론은 좋은 종목을 오래 가지고 있을 때 돈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기다릴 만한 종목인가, 이거는 한번 이런 국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